안녕하세요. 남간사고학원의 남간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최근 기출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는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방어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본능, 자아, 초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본능은 원초적인 욕구예요. 초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규범, 요런 거에 우리가 따르려는 요구를 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아는 원초적인 욕구와 슈퍼에고 둘 사이를 조정하는 현실 상황에서 둘 사이를 조정하는 조정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우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한 인간이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한쪽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고 한쪽에서는 천사의 속삭임이 있었죠. 그러면 이 천사가 당연히 슈퍼 에고일 거고, 그리고 이 악마가 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현실 속에 나가 자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단돈 1000원도 없어요. 1000원도 없는 상황에 길을 걷다가 여러분이 5만원을 발견했어요. 지금 너무 배고프고 밥도 못 먹고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대부분 이쪽으로 기울 수 있겠죠. 현실에서의 조정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 5만원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줄 거예요. 슈퍼에고,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자아는 둘 사이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프로이드의 방어기제는 뭐냐? 자아가 이드와 초자의 요구,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그 외부 세계의 요구 등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심리 기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신분석학적 용어가 방어기제인 거죠. 이제부터 방어기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알아볼 방어기제는 억압, 억제, 부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솔직히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확실히 좀 구분할 수 있게 좀 설명드리고, 부정 역시 억압, 억제랑 조금 혼동돼서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억압은 의식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이라는 건데,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이 무의식적이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 그 예시로 초등학교 시절 당했던 성폭행 경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무의식 속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전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전혀 기억이 안 되는 것이 이 억압의 특징입니다. 그럼 억제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이나 부당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기준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억제는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억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억압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무의식에 가둬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억제랑 억압을 구분하려면 여러분이 쉽게 제압이라고 생각하시고, 억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면 억압일 수 있고, 억압은 무의식 속으로 넣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억제의 예시를 볼게요. 연인과 헤어진 다음에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인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 억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정은 뭐냐? 감당하지 못할 감정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죽은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는 엄마, 죽은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업고 다니고 젖을 먹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럴 리 없어라며 부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 기준으로 여러분이 또 많이 헷갈리시는 투사, 전치, 대치, 이 세 가지가 또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 투사를 보시면 자신의 결정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탓하는 거죠. 엄마 손을 놓고 뛰어가던 아기가 돌부리에 넘어졌을 때 분명 엄마 손을 놓은 건
그 아이예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고 엄마한테 화를 내는 경우,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투사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내부에 증오심이 있을 때 본인의 증오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증오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투사입니다. 그리고 전치를 보시면 적대감 같은 감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대상에게 이동시키는 것. 여기에 키포인트는 감정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감정을. 대치의 경우에는 다른 대체물로 대치하는 것을 말해요. 대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전체의 가장 쉬운 예는 종로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 네, 이 종로에서 뺨을 맞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동대문에서 푸는 거죠. 그리고 요즘 고부 갈등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그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전달할 때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뭘 전달하느냐?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감정을. 네. 그리고 대치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태도, 요구, 공격적 행동을 다른 대상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대상에게로. 그래서 대체물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예시로 오빠에게 굉장히 강한 매력을 느끼는 여동생이 오빠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오빠랑 비슷한 남성과 사귀는 경우, 네, 오빠와 비슷한 남성이 대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전하느냐, 아예 그 대상을 다른 대체물로 대체하느냐, 요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방어기제죠. 승화, 보상 둘 다 긍정적인 방어기제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승화는 본능적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형태로 발산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던 아이가 그 에너지를 표출할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 표출할 에너지를 복싱으로 돌렸을 때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챔피언까지 되는 경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승화의 여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은 뭐냐? 자신의 성격, 지능, 외모 등과 같은 이미지에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그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걸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키가 작은 그 컴플렉스를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보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나폴레옹일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 반동 형성, 해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합리화는 어떻게 보면 외우기 가장 쉬워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요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받아들여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그럴듯하게 이치에 맞는 이유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리화죠.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있죠. 결국 본인이 먹지 못하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이러고 합리화하고 떠나가는 쓸쓸한 여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반동 형성을 보시면 생각, 감정, 그리고 충동이 곤란스러워 그 생각이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본인이 괜히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그쵸?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표현은 못하고 겉으로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반동 형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해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과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의식이나 성격을 형성하는 경우,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요걸 떠올리시면 해리라는 방어기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그 방어기제 11개, 그 11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잘 듣고 조금이라도 쉽게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